안녕하세요. 장혜경의 노크토크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수도 없이 쳤는데요. 하지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네, 그렇게 수십 번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천만다행으로 코로나19가 닥치기 직전에 겨우 합격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수습사원인데요. 이 아이가 퇴근 무렵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옵니다. 퇴근하는 중이니?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물어보면 어제와 같은 목소리입니다. 완전히 김 빠진 목소리. 오늘도 팀장님한테 개 털렸지. 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니, 오늘은 왜 또? 포캐스팅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근데 팀장님은 나보고 다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라시니까. 아이고, 오늘도 힘들었겠구나. 그래, 고생했다. 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끌탕을 하죠. 아니, 대학은 괜히 나왔나? 유학까지 갔다 온 놈이 도대체 뭘 제대로 못해서 맨날 저렇게 털리고 다녀? 네, 그렇게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또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한다고 밤낮 없이 일에 묻혀 사는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같아서는 아휴, 그냥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면 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 그렇게 힘들면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또 참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서 받은 학습 언어가 있거든요. 이 아들놈들은 자기들과 대화할 때 엄마 아빠는 자신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엄마는 나한테 무언가 해답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를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라고. 엄마는 그저 그래, 힘들겠구나. 고생이 많다. 그래도 잘 될 거야. 너 대단하다. 너 장하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해주면 돼요. 엄마, 내가 매일 클라이언트에게 시달리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선배든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가르치려고만 하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겠어? 전화 안 하지. 작은 녀석도 같은 말입니다. 이 녀석이 입만 떼면 쉽지 않아 힘들어 하니까 참고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좀 더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할지 모르니? 그러면 엄마, 내가 엄마 아빠 아니면 누구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투정을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엄마 아빠 말고 어디에 있는데요? 그냥 들어주면 안 돼? 그냥 고생한다, 힘내라, 격려해주면 안 되냐고요. 그럼 이제부터 전화하지 말까? 네, 둘 다 잔소리하면 전화 안 하겠다고 협박입니다. 오냐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고생이 많다, 전화 자주 해.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 더 열심히 할게. 네, 이 정도가 되면 자식이 상전이죠.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이 1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줄이면서 20, 30대 청년 백수가 10만 명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일생에 있어서 20, 30대 이때는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시기인데요. 이렇게 사회적 환경마저 어두우니까 청년들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198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유년기는 매우 풍요롭게 보냈지만 사회 진출과 동시에 구직난과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88만한 세대, M4 세대라고 하는데요. M4 세대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거기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해서 5% 세대, 또 거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서 7% 세대.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7%에서 더 나아가서 포기를 해야 할 특정 숫자를 정하지도 못할 만큼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N4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은 가끔 엄마 세대가 너무 부럽다.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네, 큰애가 Y세대라고 하면 둘째는 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자유롭게 다루기 때문에 사람보다 스마트폰하고 더 친하고 그리고 혼자 있어도 폰만 있으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소통이나 대화가 서툽니다. 아마 이들과 가장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가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소통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들의 마음을 읽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 아이들은 저희 부부에게 대화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그들이 정해 주었고요. 저희는 가능한 한 그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정해준 금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만나면 자랑질이 많습니다. 그 흉을 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 남편 자랑, 자기 아이들 자랑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다시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친구 남편 자랑, 친구 아들, 친구 딸 자랑입니다. 예, 네 친구 소희 있지. 오늘 소희 엄마 만났거든. 소희가 다음 달에 행시 출신 사무관하고 결혼한다는구나. 며칠 전에 엄마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이 집 아들이 약사거든. 근데 이번에 의사 며느리를 봤대. 우리 집 위층에 사는 네 친구 환희도 약사랑 결혼했는데. 네, 이때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며느리감 데리고 오라고요? 그럼 나보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행시 공부하라고? 아니 그냥 네 친구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냥 네게 말해주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다른 애들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네, 이쯤 되면 분위기가 얼마나 싸한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합니다. 절대로 다른 집 아이들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조언이나 충고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준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준다. 아이들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말에 판단하지 않는다. 격려와 칭찬만 한다. 네, 이렇게 외우고 다닙니다. 참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는 착오도 많은데요. 오늘 저의 결론은 굳이 자녀와의 대화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 남편은 아이들에게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용은 늘 똑같습니다. 밥 먹었니? 퇴근했니? 우리 아그들 뭐하노? 네, 아이들의 짜증난 반응에도 지치지 않는 아빠의 카톡질 덕분에 아이들은 퇴근 무렵 어김없이 전화를 합니다. 내용이나 목적이 있는 대화가 아닌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가 자녀와의 대화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